아이였거든요. 2달 된 아이를 어린이집 맡겨도 아무도 뭘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교수래, 엄마가 박사래 이러면서 아무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아파서 제가 미국 포닥을 안 나가고 이제 그때 애를 케어한다고,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케어한다고 아이를 데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아내를 알아들었어요. 그때 아이를 맡긴 게 1년 되는 아이였어요. 돌 되는 아이. 그게 저한테 뭐라냐면 엄마가 돈 벌다고 미쳐가지고 애를 세상 돌도 안 되는 아이를 어린이집 맡겨놓고 다닌다고 막 그런 소리를 제가 너무 이중적이다 사람들이. 도대체 애 맡기고 가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교수고 한 사람은 그냥 아내 아줌마예요? 그게 난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으면서 아는 사업을 했어요. 아마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다행히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들과 소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너 이렇게 그런 소리를 했다더라 막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요. 제가 구미에서 더블 다이아몬드를 딱 하고 이제 엄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저히 그 공간에 못 있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거든요. 나중에 한 3년 만에 갔더니 거기 어떤 그 아줌마가 저런 거죠. 어떤 아줌마가 열심히 안 해가더니 망해가지고 야방 여자가 없더라고요. 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저는 참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참 겸손해졌어요. 인간 된 거죠. 옛날에는 인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아무 얘기를 얘기하니까 저희 신랑이 원영아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가 뭐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친구였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고 같은 수업을 많이 들어가지고 학점이 제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저 신랑은 석사였고 전 박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도 잘 모르네. 우리 신랑이 약간 얼굴 빨개지면서 글쎄 막 이렇게 당신도 잘 모르네. 모르면서 아무 얘기를 하지 마. 알아봐. 저도 안 알아봤었고 저도 몰랐어요. 그럼 우리 같이 알아보러 가자. 그러고 같이 알아봤던 장소가 이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한번 오늘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이 일은 다 하지 않아요. 저는 상대가 보이줘야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전 저희 딸이 제일 부럽거든요. 이번에 다다음 주인가 같이 지중해 크루즈 가거든요. 아메 여행이에요. 지중해 크루즈 갔다가 가방도 안 풀고 그 다음날 미국 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놀다가 노는 건 아니죠. 친구 후원으로 가는 거니까 한 달 동안 있다가 들어와서 좀 있다가 우리 11월 달에 또 터키 가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얘는 도대체 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얼마 전에 푸콕도 갔다 왔잖아요. 상대가 보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라이프스타일 못 살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내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뭔지보다 그냥 저의 살아온 삶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적게는 뭐 20대도 있고 많게는 70대, 80대까지 계신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 일이 결과를 못 내기도 해요. 하지만 암의 사업 10년 했는데 결과가 났다, 결과가 안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다.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루에 저도 네 끼 안 먹어요. 등치가 좋아서 네 끼 먹을 것 같아 보이지만 네 끼 안 먹어요. 바빠서 제가 이번 주에 집에서 잠을 자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만큼 집에 없었어요. 이번 주 스케줄이 바빠서. 전 내일 토요일도 대구로 가거든요. 저 어제도 고성 갔다 왔어요. 어제는 대구 갔다 오고 그저께는 고성을 갔다 오고 그 전날에는 울산을 갔다 왔어요. 왜냐면 사업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케어해주러 다닌다고 바빴거든요. 저번 주 계속 그냥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을 챙겨가면서 누군가를 좀 도와가면서 만족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메를 지금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진짜 어제 하루 내 인생 채워졌는지 때워졌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매 순간 제 삶을 채워갔던 것 같아요. 부족한 걸 조금씩 보충하기도 하고 내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잘해보려고 애쓸 삶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내일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고 다음날도 괜찮고 그냥 나한테 주어지게 시간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누려보고 해보고 성취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쉬운 길 가보다 얻을 길을 저는 가라 그래요. 쉽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애쓸 때 뭔가 얻을 수 있는 삶, 그게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여기에 몰타거든요. 네, 몰타인데 뭘 누렸길래 이 몰타인데 제가 이 몰타를 갔다 오면서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숙소가 굉장히 좋은 데였어요. 제 숙소에서 바로 저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에서 언제 내가 이런 뷰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 뷰에 방을 잡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CEO들이 다 같이 갔던 데라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이런 데로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메이가 저희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설레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제가 대학교 때 포닥으로 이제 스페인은 학회 발표한다고 스페인에 갔었거든요. 그때 짓고 있었는데 지금도 짓고 있고 완공이 됐다고 했는지 아직 완공은 1년 뒤에 완공인가 그렇다더라고요. 다시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뛰지만 않았던 저들어오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을까? 다 보셨어요? 저는 안 봤는데 저희 언니가 다이아몬드거든요. 저보고 원영아 요즘 소통을 하려면 이런 거 좀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언니가 1부 2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니 집에 갔더니 저번 주에. 근데 제가 저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사랑하려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저거 정말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 저 진짜. 근데 사랑하는 것조차도 체력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건 아주 본능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체력이 필요한데 비즈니스를 하려면 얼마나 체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시시때때로 하다가 그만두고 오늘은 못 가겠다는 이유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되게 긍정적이고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누가 소통을 해도 짜증이 나요. 왜냐면 못하거든. 힘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요 짜증을 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개팍해진다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더 개팍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개팍해지려고요 힘을 기르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PT도 맞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저희 딸보다 근육량이 제가 한 6kg 더 많을걸요. 근육량만. 그래서 진짜 운동 열심히 해요. 왜냐면 어제도 그저께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장거리 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전 운동을 해요. 왜? 다정한 것도 체력이 없으면 못한다는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쵸? 저는 저렇게 이쁜 저희 딸한테 엄마 노후를 네가 좀 책임져 주라 라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네가 엄마를 좀 봐주러 와야 되지. 난 너무 쓸쓸하고 외롭거든. 이런 소리 안 하고 싶어요. 바빠 죽어요 제가. 가끔씩 저희 딸이 귀찮을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자꾸 말이 시키지가 바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놀아달라고 해서 너무 귀찮을 때도 있어요. 왜?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참 매력있다고 생각해 이 일에. 그래서 요즘 미국 노가다 그만. 뭐야? 원격으로 하는 거야? 요즘 미국에서 중장비를 원격으로 조종한다고. 1. 휴대용 콘솔로 400m 거리 내에서 조종. 2. 사무실 가상 캐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장비를 조종. 위의 기술 덕분에 불안정한 집안, 폭발물 제거, 철거 현장 등에서 중장비 기사의 안전을 보장. 중장비 기사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서 효율성을 증대했다고. 와, 야 이거 진짜 게임 아니야 이 정도면? 위험하지도 않고 더운 날에 날씨 영향도 안 받고. 근데 여러분 진짜 AI가 고도로 발달하면은 건물 막 설계 다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지어놔 하면은 365일 24시간 쉬지도 않고 기계들이 다 건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편의적인 아파트 구조를 거주자의 생활 패턴과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미리 만든 구조체를 레고처럼 조립해서 쌓아 올리는 모듈러 건축 경쟁이 건설업계에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이동우 기자입니다. 거주자가 자신의 생활 방식과 취향에 맞게 주거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바꿀 수 있는 모듈화. 삼성물산은 세대 내부 공간에 기둥을 앞센 넥스트 라멘 구조 내에 사전 제작된 모듈을 서랍처럼 끼워 넣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가구는 고정된 붙박이가 아니라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으며 그 자체가 하나의 벽이 이제 되는 점점 사람의 시스템입니다. 일이 자꾸 줄어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배수 배관 공사가 필수인 욕실은 이래서 아파트 하나의 유닛으로 20층짜리가 사전 제작해 아,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이런 기둥이 없는 우주 공간의 평형 플랫폼에서는 욕실의 개수나 침실의 개수, 위치 등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 공간뿐만이 아니라 업무, 취미, 여가 공간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어짓는 공법과 달리 이미 만들어진 25톤짜리 모듈을 하나씩 들어올려 레고처럼 쌓아 지상 13층짜리 주택이 완성됩니다. 모듈을 쌓는데 단 50일, 완공까지는 1년 정도 걸렸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화재 시 3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내화 구조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2016년 3월 13일 이세돌 9단을 4대1로 꺾은 알파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비결은 끝없는 인간의 기보학습이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알파고 제로, 알파 제로와 같은 이후 세대 모델들은 더 이상 기보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의 실력을 넘어 사람이 둔 기보를 학습 데이터로 삼으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무섭죠. 사람이 한 기보를 배워서 자기가 끄면 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 안 보고 사람이 나보다 더 실력이 떨어지니까 저거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 이거죠.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챗GPT라든가 이렇게 GPT를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이 대답을 왜 내는지 모른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논문거리가 1억 7,500만 개인가 그거를요 얘가 2시간 만에 다 습득하고 이렇게 습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습득을 한 거를 가지고 자기가 조율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헛소리 되게 많이 해요. 제가 해보면 웃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 왜 이렇게 멍청한 소리 하냐는데 아 미안해 다시 얘기할게 이러면서 자기가 조절해서 얘기하고 제가 질문한 그 내용을 짜집어서 다시 또 말하기도 하고 하면서 엉터리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세상에 미국에서요, 필리핀에서 지금 그거 아세요? LG 디스플레이 아시죠? LG 디스플레이, LG 계열사들이 얼마 전에 클린룸을 전체 이제 사람을 얻는 공간으로 만든대요. 클린룸 안에 그 반도체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구가 보통 전체 LG 계열사 사람들이 그 인원이 한 30%가 거기 안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방동 그거 다 쓰고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분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뺀 거예요. 밖으로 빼서 밖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했는데 밖에서 모니터를 보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나라 사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을 쓴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그 원격으로 이렇게 조종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브렉 팩토리 해가지고요 사람이 없는 공장을 만들겠다 클린룸을 다 자르겠다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만 해도요 사람 숫자만 해도 5만 명에서 2만 명이 해당되는 숫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자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모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미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 중장비도요 이미 저기 딴 데서 중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거나 미국에서 일을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한 사람이 10대까지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중장비 자격증 따가지고 일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건설 거기 보면 건설에서 이걸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관공도 정말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이걸 딱딱 찍어가지고 끼워 넣기 때문에 사람 일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나의 신랑은 괜찮고 나의 일자리는 괜찮을까요? 진짜로? 저는 18년 전에 아메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이상했었어요. 왜 이상했냐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겠지만 티켓몬스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티켓몬스터의 신현석이라는 아이가 맥켄지에 입사해가지고요 연봉 3억 받는 재원이었어요. 연봉 3억 받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한국에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생필품 파는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한 거죠.
티켓몬스터라는. 우리나라에 티켓몬스터 같은 이런 SNS 업체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연봉 3억을 포기하고 들어와서 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티켓몬스터를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티켓몬스터를 만들고 딱 1년 만에 매각했거든요. 매각하기 전날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티켓몬스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적자에다가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가. 물류비, 광고비 이게 너무 많이 나서 완전 적자래요. 근데 이런 회사를 누가 인수하겠냐고 막 신문에 대문짝 많이 나왔어요. 그때가 2012년도였어요. 저는 사실 이 티켓몬스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신문 자료를 가지고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티켓몬스터가 4,300억에 매각됐다는 거죠, 이베이에. 그 적자에다가 그 정말 별거 아닌 회사를 4,300억에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본 거죠. 누군가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생필품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지만 옛날에 혹시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정말 대리점 하나 갖고 있거나 내가 그 샵을 여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내 친구도 그 아디다스 대리점 하고 있었거든요. 대리점이 아니고 뭐지? 그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꽤 잘 나갔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요새 그런 말 하면 젊은 애들은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하다. 이렇게 왜? 메이크를 모아 팔지 왜 따로 팔지? 이런 그렇죠. 옛날에는요 다방에서 커피만 팔았죠. 지금처럼 빵도 팔고 옷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이런 데가 있나요? 왜요? 공간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면 그들은 돈이다라는 걸 이미 부자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아메 비즈니스에서 당신이 아는 지식을 누구한테 알려주세요 하면요. 나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 사람 모으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사람이 있는 공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관심을 갖는 거죠. 저는 돈이 필요 없다면 아메 비즈니스 필요 없죠. 저는 아메 비즈니스가 제가 매력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내가 너무 억지스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억지스럽게 제품을 써야 된다거나 제가 너무 억지스럽게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거나 제가 너무 억지스럽게 안 쓰던 치약을 쓴다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쓰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심플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보였어요. 왜? 전 죽을 때까지 써야 되거든요. 전 죽을 때까지 제 신분이 안 바뀌어요. 소비자라는 신분이. 저는 잠이 안 오던데 이 사업 설명을 듣고 혹시 사업 설명 듣고 잠 안 오신 분 있어요? 어떻게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나 속상해서 잠 안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였어요. 이게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못했어요. 굉장히 못했어요. 아마 처음에 한 2년간은 혼자 다녔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저희 스폰서님도 그랬을걸요? 걱정됐을 것 같아요. 쟤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거든요. 너무 보통 파트너가 열심히 안 해요. 보통 여기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열심히 안 하시니까 스폰서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열심히 안 하니까. 안 하는데 어떡하겠어 이랬는데 전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하니까 스폰서님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30년 뒤에 짜장면이 8만 원이고 소나타가 5억 원이고 정신보험 다시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게 2011년도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가 너무 제가 이때 다이아몬드 했거든요. 제가 20원 다이아몬드 되고 첫 한 달, 두 달 되던 나이였거든요. 우리 신랑 돌아가시면 저희 신랑이 정신보험을 들어놨어요. 제가 대학교 박사과정 때 결혼 안 했을 때. 근데 그때 1억 5천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은 1억 5천 시계 하나도 이어가는데요. 시계 하나도 이어가는데 그쵸? 1억 5천 봐요. 정신보험 다시 생각하래. 왜냐면 승용차 하나가 5억이고요. 우리 이때 되면 GDP가 8억 9억이래요. 8, 9억. 그러면 정신보험 우리 신랑 죽어가지고 1억 5천 받으면 3개월 생활비 쓰고 나면 없을 돈인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알 거예요. 그 돈을 이걸 넣으라고 하신 분들은요.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돈을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답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4만 명이 고독사로 돌아가신 거죠. 4만 명. 여러분 4만 명이 얼마큼입니까? 우리 올림픽 체육경기장에 아메의 모든 사람 다 모아도요. 옛날에 15,000명,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 다 죽었다 생각해봐. 끔찍하잖아요. 거기 사람 2배가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을 물려줘도 집을 안 물려가요. 왜냐면 저도 산청에 저희 집이 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 집은 아직도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지도 않고 그냥 폐허예요. 그런 집들이 지금 널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애써서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사서 그 집을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월 150만 원 못 버는 30, 40대가 70%인데 2011년도 자료예요. 지금은 월 150만 원 못 버는 30, 40대가 지금 몇 살이 되겠습니까? 40대, 50대가 됐을 거예요. 30대 때 돈을 못 벌었던 사람이 40대 때 돈을 벌어요? 40대 때 돈을 못 벌었던 사람이 50대 때 돈을 벌까요? 더 잘? 그런 일은 잘 없죠. 하향 내려갈 확률이 높지 올라갈 확률이 높진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거야 라는 준비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살거든요. 어제 저희 김두리 대표님 지금 비엔나 가 계신데 카톡을 주고받다가 스폰서님 40년 동안 저희 옆에서 잘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8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러면 40년 내가 지켜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20까지는 거뜬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스폰서님 발휘를 해야 돼. 무슨 그렇게 오래 살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되는데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이팅. 그래 화이팅인 거죠. 저 이모가 하는 말이 이모 요양원에 거기 계신 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114살이래요. 114살인데 90대 신 분보다 정정하시대요. 왜요? 아마 저만큼 먹었겠죠. 저만큼 먹고 관리를 하셨겠죠. 그분이 아직도 프로틴을 시켜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하이드라를 주문해 줬더니 그분이요 하이드라 안 드신대요. 자기는 소화력이 좋아서 하이드라 안 먹고 그냥 단백질도 잘 먹는데요.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스폰서님 물어보세요. 소화력이 떨어지면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하이드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까지 안 먹고 그보다 낮은 단계 거 먹어도 충분히 소화시키면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박수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양원은 시끄러 죽는데 그래서 제발 그분이 주무시는 게 어떻게 하냐면 박수 소리가 안 들리면 주무시는 거예요. 두 손을 뻗어서 이렇게 박수를 그렇게 친대요. 그리고 쿵쿵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피해 안 주려고. 누구한테 피해 줘요? 자기를 케어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누워있으면서 똥기저귀 간다고 밖에 아이고 이 할머니 그만 먹으라면서 무거워서 못 뒤집겠다면서 막 그분들 보호사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본인 힘으로 그걸 해낼 거라고 그렇게 애를 쓰신다는 거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요 여자분도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6위거든요. 남자보다 많이 오래 살아요. 지금 이게 2013년도인데 지금 몇 년 늘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딱 10년 지났거든요. 12년. 지금 남자가 77.9세고 여자가 84.6세예요.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다 거의 플러스 10년 늘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자는 84세인가 아니 지금 84세였잖아요. 여자는 94세인가 93세인가 그래요 지금. 놀라지 마셔야 돼요. 지금 그만큼 많이 10년에 5.2년씩 늘고 있어요. 10년에 5.2년씩 계산해보세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옛날에는 환갑잔치라는 게 있었죠. 요새 환갑잔치하면 웃기지 않아요? 누가 환갑잔치를 요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60세 이상 100명이 음식점 내면 142명이 망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제 파트너 중에서 저와 똑같이 이제 저는 박사를 마치고 석사를 마쳤는데 그 아이가 그 리더님이 구현돌이라고 제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 리더님이 암회사를 알아볼 중에 뭘 했냐면 박사과정으로 메디컬 스쿨로 들어가면 2년만 하면 의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자기가 그걸 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덕아 이러면서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막 설명을 주겠어요.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면 우리 굉장히 정보가 빠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제 말을 이해를 하고 암회사를 시작했어요. 지금요 사실 1시간 넘게 걸리는 판독을 1초 내에 완료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수술용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몇 년 안에 인간 이사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X의 전날 올린 글에서 로봇이 몇 년 내 우수한 인간 외과 의사들을 뛰어넘고 5년 이내 최고의 인간 외과의를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를 언급하며 뉴럴링크는 두뇌 컴퓨터 전극 삽입에 로봇을 이용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 수술에 요구되는 속도와 정밀함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한 수술용 로봇 제품이 100여 차례의 실제 수술 시험에서 의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는 X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머스크의 이런 예측에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마이클리는 인간에게 승리가 될 것 같다며 환영했습니다. 뉴럴링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술용 로봇에 관해 우리의 이 시기에 쓰이는 실은 아주 가늘어서 인간의 손으로 삽입될 수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수술용 로봇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실을 필요한 곳에 정확히 삽입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칩을 외에 힘어 의사소통에 성공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사지마비 환자의 사례를 X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환자가 지금까지 뉴럴링크 칩 이식 수술을 받은 세 번째 사지마비 환자이며 ALS 환자로는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실은 3년 전에 수술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앞으로는 예전에는 가난하든 부자든 죽는 날짜는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넘었을 거예요. 신문에 뭐가 난 사람 몸이 쫙 나오면서 뇌는 저장을 하고 뇌 용량은 저장을 하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 발끝까지 화살표 착착착 끌면서 모발 재생 가능. 이게 지금 성공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성공했고 뭐 착착착 했는데 복제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뇌 용량을 케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미키 세븐틴 영화 있죠? 그 영화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이 있으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돈 쓸 공간은 많아지는데 돈을 버는 공간은 정말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요새 뭘로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잡을 갖거나 교수가 되면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도 사람보다 AI가 더 잘한다라는 거죠. 우리 조카가 저 울산과학대에 다니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된대요. 왜냐면 교수님이 헛소리를 한대. 근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이 하니까 수업 시간에 쓰는 교수님 하는 얘기를 쟤는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바로 챗GPT하고 계속 소통하는데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교수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은 20년, 30년 전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의 얘기를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하루에 쏟아지는 논문이 그 많은 논문을 무슨 수업 교수들이 다 읽어서 그걸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GPT한테 물어보고 얘 말이에요. 교수도 GPT한테 물어보고 자기도 챗GPT한테 물어보고 보통 요즘 애들은요 챗GPT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3-4개씩 쓰거든요. 그러면 돈 내고 다 써요. 근데 그렇게 조합해서 쓰니까 교수보다 낫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애들이. 사람한테 정말 배워야 될까요? 그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럼 의사는? 변호는요? 판례를 읽어내는 속도가 시간이 걸리는데 AI는 2시간 만에 다 읽어내는데 어떻게 그 판례를 감당을 하겠어요? 그리고요, 그거 아시죠? 판사가 여자가 이쁘면요 형량이 3년이 준대요. 이게 아세요? 실제로 이쁜 여자들은요 저 여자가 저렇게 이쁜데 무슨 죄를 지었겠노 이러면서 형량을 감해준대요. 여러분 고생하신 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질이면 성형부터 하고 가셔야 돼요. 가죠. 아니 이쁘게 해서 가든가. 고대 그리스 신화고 로마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요 아주 이쁜 여자가 있어요. 저렇게 이쁜 여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이때부터 시작했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가 기회가 될까요? 뭐가? 저는 어떻게 살고 싶었냐면요 건강하고 싶었어요. 있잖아요. 제가 무릎에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쩔뚝거릴 때 내 다리로 내가 걷는 거, 그 애들이 뛰는 모습을 봐도요 우러러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서 우리나라 지하철 정말 문제다 생각했어요. 다리 아픈 사람들 정말 힘들겠구나. 아니 내려가는 건 에스컬레이터에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어느 구역에 내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연골이 찢어진 상태에서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이거 뭐지? 살아가는 게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건강하고 싶어요. 내 다리도 걸어 다니고 싶은 거죠. 제가 아파도요 아무도 한두 번 옆에서 힘들지 아프지 하지만 나중에 짜증스러울 거야.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유체적 건강을 저 앞에 놓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은 뭐예요? 누가 말하면 맨날 삐지고 누가 말하면 화나고 누가 말하면 쟤를 꼬는 것 같고 매 순간 기분 나쁘면 그거 살기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지금 힘이 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싸우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의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싸우면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쳐지는 이유는요, 재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빨리빨리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다 찍혀가지고 그게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바꿔보세요. 바꿔보면 그게 신경도 안 쓰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뭐지 요번에 폭삭 소가수다 그거 1, 2부 보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 보는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왜 나한테 저희 신랑 보고 관식이라 그러고 저보고 애순이라 할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저는 애순이가 그래 내가 애순이처럼 터프하니 이거 애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터프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모르겠어요. 정말 관식이처럼 그렇거든요. 근데 모든 남자가 다 자기가 관식인 줄 안다면서요? 근데 저희 신랑은 진짜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수영을 잘하는데 그거 아시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요. 수영을 막 하는데 물이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수영장은 물이 우리나라 3m짜리 잘 없잖아요. 거기는 수영하다가 딱 섰는데 몰랐어요. 여기는 1.5m를 저기는 여기가 3m인 걸 몰랐던 거죠. 막 하다가 중간에 이게 탁 쓰면 딱 서질 줄 알았는데 쑥 내려가는 순간 그 공포심이 그 어떻게 공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을 땡기잖아요. 제가 놀래가지고 우리 신랑을 막 땡겼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요. 제가 땡기는데 갑자기 물이 쑥 빠져버리는 거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땡길 게 없잖아요. 저기서 막 퍼덕거렸는데 바닥에 내려가서 저를 제 발을 이렇게 물 밖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저희 신랑이 가끔씩 너무 믿고 정말 머리털 다 뽑아먹고 싶은데 그때마다 그때 생각을 해요. 나를 살려줬는데. 참 고맙죠.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하늘 본성이 나오는데 저희 신랑은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러냐니까 일단 당신을 살리고 보자 싶은 마음 들었대. 그래서 자기 무조건 내려가서 내 발에 밀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용사 5층까지 살고 있어요. 이쁘게 막하면서 저희 신랑 때문에 정말 마음이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돈 걱정하게 안 하고 살게 해주고 싶었고 정말 회사를 재미삼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목숨줄 다니듯이 회사 다니자고 당신 나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나와 라고 말하는 와이프가 된 거예요. 언제? 이미 15년 전에 어머님 병원비 걱정하지 마. 당신 월급 다 어머님한테 드리라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이 한 해 세 분이 병원에 계셨어요. 한 분은 서울에, 한 분은 구미에, 한 분은 울산에. 다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한 분은 1인실에. 이렇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건 제가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메를 했던 그 시간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메 시작할 때 제 인생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메를 시작하고 좀 지나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도도 맞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부도도 맞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도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쭉쭉쭉 생겼어요. 부모님들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막 인생에서 무너질 만한 일들이 어깨동무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철없는 36세 아이가 이 일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고 공부했던 그 저력을 발휘해서 아메를 정말 열심히 한 거죠.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가고 5년 만에 수업 가고 7년 만에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숙제를 다 끝내놓은 거죠. 그러고는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내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 괜찮으세요? 이 4가지? 돈이 괜찮으면 관계가 엉망이고 관계가 좋으면 돈이 없고 정신은 좋은데 몸이 아프고 몸은 좋은데 정신이 엉망이고 이 4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 이게 아메 다예요. 전 이 4가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어서 하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 계시니까 제가 보니까 다 청년인데 여기 청년은요 18세에서 65세 우리 딸도 청년이고 나도 청년이에요. 다 이 안에 드시죠? 그리고 여기 정말 중년이 한두 명 계신데 중년이나 청년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다 긴 노후가 남아있어요. 재수 없으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111살 되시는 그 어르신은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셨겠어요? 1세기 이상을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을걸요? 그분 나이 때는 환갑잔치라는 거 있었던 나이 때였을 거니까 환갑하고도 곱절로 사라질 거라는 걸 아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랑 다르게 아메는요 아주 못 배운 사람, 아주 많이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일들을 보통 안 섞여요. 부자가 하는 일,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 고위직이 하는 일, 일용직이 하는 일 다 달라요. 그런데 아메는요 이 4개 부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하고요, 못 배운 사람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하고요, 많은 사람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잘하더라. 응? 나는 못 배웠고 돈도 없어서 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진짜 손 꼭 잡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못 배운 사람한테 기회가 많이 되는 일이 있나요? 돈 없는 사람한테 기회가 되는 일이 많이 있나요? 잘 없지 않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는 일이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든지 이뤄와요. 저희 울산에 그 삼성동이라는 땅은요. 옛날에 못 산다는 땅이었어요. 그 늪지대처럼. 그랬는데 그 땅을요. 누가? 현대 쪽에서 싹 다 사들여서 재개발을 한 거예요. 그때 저희 형부는요. 그 땅을 팔고 나간 거예요. 형부는 어머님이. 값을 잘 쳐준다고. 그래가지고요. 다 나온 거죠. 세상에 그 땅값이요. 그때 딴 데 땅값이 한두 배 오를 때 그 땅값은 50배 올랐어요. 그래서 삼산동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완전 부자촌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리고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쭉쭉쭉 지났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부동산, 작은 부동산으로 가지고는 부를 못 이뤄요. 노후 준비가 될 줄 알고 거기다 건물도 지어놓고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했는데 지금 딱 가니까요. 이제 다 비어있어요. 공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탈해요. 왜? 40년 되니까 콘크리트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나가요. 새 집으로. 제가 어제 대구에서요. 인터컨티넨탈에서 보통 인터불고라고 하는 대구에서 그다음 제일 좋은 호텔이에요. 거기에 맨날 가는 거기 호텔이 너무 지저분해요. 비싸기면 진짜 비싸고 너무 안 좋아.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저 맨날 거기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올라오는 기차편이 없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잘까? 파트너 집에서 가면 내가 볶여 죽을 것 같고 파트너 집에서 자면 밤새 나를 안 재우고 상담을 하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좀 자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전날 울산에서 새벽 5시 도착했거든요. 집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숙소를 구하는데 도대체 없어요. 인터불고는 있는데 거기는 안 자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평이 너무 좋은 데를 가격도 너무 싸요. 부가 그거 합쳐가지고 9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너무 가격도 착하고요. 반값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침대도 부스고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진짜 이렇게 무서워. 그 체인이에요. 전국 다 있다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제가 어떤 마음 드냐면 사봐요. 사람 봐요. 사람들은요 새 걸 좋아해요. 그러니 삼산동이 무너지면서 세상에 옛날에 옛날에 무슨 나병 환자들 촌 있었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울산에. 거기는 정말 산이에요. 땅이 막 엉망인 산. 근데 그 산을요 다 깎아가지고요 대기업들이 다 사들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차장도 많고 넓어요. 계획되니까. 글로 다 이주가 되고 있는 거지. 불을 못 지키는 거죠. 삼산동에 땅 사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 사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요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노후 준비하려고 난 나중에 이제 좀 노후 준비한다 앉았더니 월세가 안 들어와. 끝인 거죠. 저는 이 4개 영역에서 정말 영역이 정해져 있을까? 제가 박사는 뭐예요? 제가 RNA DNA를 잘하면 뭐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RNA DNA가 뭔지. 아무도 저한테 안 물어봐요. 유전자 형식 변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제가 암 전공했는데 제가 한 전공하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아는 그 암하고 너무 달라요. 저는 암세포 키우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암세포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온도도 낮춰야 되고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다 죽어버려요. 거기다가 설탕 함량이 조금만 미달이 되면 죽어버리고 거기다가 온도 변화가 약간만 있어도 얘가 못 자라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는 왜 이렇게 잘 자랄까? 얼마나 엉망으로 식습관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산도가 맞게 했으면 산소화되면 잘 크거든요. 얼마나 산성수를 많이 마셨으면. 그래서 저는 암에하면요 물 안 바꾸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블로스 드시지 마세요. 비싸기만 하죠. 어떻게 보면 물 안 바꾼 사람들. pH 산성수는 pH 5고요. 우리 몸은요 pH 7 정도 돼야지 호소들이 워킹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폴스테이스 글루타치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GPX 이런 것들은 다 pH 6, 7에서 일을 해요. 항암작용하는 그런 물질들이. 그런데 산성수 먹으면 pH 5 되면요 여러분 더블레스 딱 먹으면 그거 pH 5하고 pH 7은요 로고 값으로 하기 때문에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그냥 물 드세요. 좋은 거. 한 가족 4명 다 더블레스 드시지 말고 물 바꾸세요. 저는 여기 내 파트너도 없는데 이런 생각 하는 이유가 물이 진짜로 중요해요. 그냥 외식 밖에 나가면 식당 가서 물도 잘 안 마셔요.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제가 접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해, 그쵸? 화장품 50만, 60만, 아까 뭐 하다에 뭐 20몇만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물 바꾸세요. 물 많이 드시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아메사은요 이거예요, 이거. 카카오 택시가 1,000원짜리를 우리나라 1,000원짜리 씨를 말렸잖아요, 처음에. 카카오 택시가 1,000원짜리를 이만큼씩 그 아르바이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택시 서 있는 아저씨들한테 가서 아저씨 어플 깔아주세요. 아저씨 어플 깔아주세요. 3,000원씩 주면서 어플을 깔게 만든 거예요. 3,000원씩 주면서. 그 아저씨들은 3,000원 받으니까 뭐 그냥 깐 거죠. 이거 깔면 뭐 좋냐니까 아저씨 이거 깔면 사람들이 연락이 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했어요? 이 택시 아저씨는요 그냥 어플을 그냥 깔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택시를 타고 지나가는데 손님이 안 타. 왜? 어플로 연락을 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카카오 택시 부르시는 분들은 아마 어르신들은 카카오 택시 이용 안 하시는 어르신들은 빈 택시가 내 앞에서 안 쓰고 그냥 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나 앞에서 안 쓰지? 내가 불러도 안 가. 아저씨가 뭐라면 예약하셨어요? 그럼 할머니들이 뭐라냐면 무슨 택시로 예약하냐면서 화를 막 내세요. 제가 실제로 본인 싫어해요. 동대구역 그쪽에서 제가 동대구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계속 택시를 손을 들고 잡는 거예요. 잡히면 말이에요. 택시가 쓰면 말이죠. 다 콜받고 가는 거예요, 택시들이. 이제는요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요 소비자를 연결해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는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모아왔던 고객 자산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택시 어플에다 넘길 거예요. 고객 자산을 뺏긴 이 사람들은요 부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 회사를 만든 사람, 택시를 사서 구축한 사람도 다 이 카카오 택시한테 넘어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회원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고객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소비자라는 신분에서 못 벗어나요. 그 말은요 죽을 때까지 돈만 쓰다가 돈을 못 번다 이 소리예요.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오늘 온 김에 한 2분 정도 공부하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건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자꾸 이렇게 이게 왜 이럴까요? 저기 보시면 시간과 돈 있죠. 인플로이는요 공고생활자는요 시스템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일이 그렇게 좋으세요? 저는 누가 시키는 일 하는 거 정말 싫어요. 집에서도요 내가 하려고,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 안 앉아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라잖아요. 그런 애들은 직장인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아마 안 걸릴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하기 싫거든요. 누가 시킨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은요 주체적이거든요. 자립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익숙하다고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메사 방송에 좋은 게 누가 시키는 일 안 해줘서 너무 좋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저희 스폰서님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뭘 샀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전화도 안 하세요. 이미 스폰서님 전화 받은 지가 14, 5년, 16년? 이미 전화 안 하세요 저한테. 미팅장감 한 번씩 만나면 리더님 잘 지내죠? 잘하고 계시죠? 이거 끝이에요. 혹시 여러분 스폰서님이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 이거 말은요 여러분들은 그 스폰서님의 파트너가 아니라 아직까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일은 알아듣는 오너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오너인 사람,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소비자하셔요. 소비자하셔도 혜택이 많아요. 소비자하셔도 혜택이 많아요. 저는요 가장 큰 혜택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혜택? 내가 쓰는 그 제품을 누군가가 검사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는 그 화장품을, 내가 먹는 그 영양제를, 내가 바르는 그 피부의 로션을 누군가가 검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전 실험실에서 그런 검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사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검사를 누가 해준다고요? 아내에게 해주겠대요. 어떻게? 나보다 더 높은 잣대와 나보다 더 높은 과학기술로 해주겠대요. 내가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로. 여러분이 예전에 혹시 아이 키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버 아세요? 거버? 파우더. 애들 진 무르지 말라고 엄마들이 얼마나 엉덩이다 돈 있는 엄마들, 돈 없는 엄마들은요 그거 못했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거 사가지고 수입콘에 사가지고요 애 엉덩이에다 치고 여기 겨드랑이 치고 목에 치고 땀띠 난다고. 근데 그 애들이 폐가 망가진 거죠. 탈크라는 그 성분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럴 때 1900년도에 아메가 들어올 때 거보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올 때 아메 통해서 들어온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탈크 프리라고 딱 적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그걸 건 거는요 2010년도가 넘어서 그걸 법으로 걸었어요.
타이커 들어간 분은 쓰면 안 됩니다라고 법이 막 나와서 엄마들 아마 제 나이쯤 되는 엄마들은 50 넘어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걸요. 그게 언론에 막 떠서 어떡하면 내가 우리 엄청 분을 많이 쳤는데 막 이런 분 막 가슴 아파하신 분 있어요. 근데 아메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는 줄도 없을 때 들어올 때 이미 그 검사를 해서 이건 쓰면 안 돼. 우리 기준에 안 맞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싸고 비싸고 왜 논하세요? 내 몸이 싸요? 임플란트 하나에도 몇백만 원 아닌가요? 여러분 폐를 얼마나 가격을 따지시려고요? 여러분 심장, 여러분들 아니면 키드니 심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보만 주머니 같은 이런 것들 가격을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뇌 가격을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간 가격을 따질 수 있어요? 왜 아무거나 드시고 아무거나 바르면서 거기서 더하기 빼기를 하세요?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없잖아. 좋은 거. 돈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 그런데 아메는요 소비자로서도 굉장한 혜택이에요. 우리가 검사해 주겠습니다.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런칭하지 않겠습니다. 가격을 따지지 말아주세요. 예요. 그래서 참기름요, 들기름요 포인트도 없어요. 하지만 가장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아메 제품을 쓰시는 분들에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메예요. 저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적어도 이렇게 안전한 제품을 먹이면서 살 수 있어서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21살 때 임파선암으로요 1년을 못 산다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건강해. 내가 병원에 있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죽으란 날짜에 내가 죽었을 것 같아요. 죽으란 날짜에. 여러분 있죠. 제가 책 장사는 아닌데 안드레 모리치의 암은 병이 아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거 신간도 읽었고 그게 예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나왔거든요. 새로 나온 것도 약간 리비전 돼가지고 나왔어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던데 저는 건강과 치유의 법칙을 쓴 그 비밀을 쓴 그 작가가 쓴 책이에요.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암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암에 대한 얘기만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나라 나오는 암책들 거의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1, 2, 3 전 다 읽어봤거든요. 그 18년 전에 18년 전에. 왜냐면 제가 암 환자였기 때문에 암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암은 병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암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를 좀 바꿔놓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병원에 가서 죽으는 날짜에 죽어요. 1974년도에 이스라엘에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사람들이요 몇 프로가 안 죽은 줄 아세요? 석 달 동안? 의사가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했더니 석 달 동안요 환자 수가 40%가 안 죽은 거예요. 매입자 수가 40%가 죽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의사가 문을 닫았더니 사람이 안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인플루의 공부생활자, 자영업자, 저 사실 저희 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저희 딸 초등학교 때 보내가지고요 이제 미국 고등학교 4년제거든요. 고등학교 4학년 딱 졸업하는데 1년에 2억에서 3억을 썼어요. 1년에 2억에서 3억. 그런데 1,000원에 보냈는데 1,50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2억만 쓰면 되는데 3억 5천원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작은 아이도 미국을 가겠대요. 두 녀석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 애들이 그 소뚜껑 있죠, 소뚜껑. 물 뿌리고 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물이 확 날아가죠. 돈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돈 1억은 돈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1억 더 준다고 해서 1억 더 주고 덜 주고 때문에 암에서 맞지는 않아요. 5억도요 그냥 소뚜껑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5억을 받았는데 그냥 그게 날아가는 거야. 애들 학비 쓰고 나니까. 그럼 애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일 비쌀 때 들어오고 제일 비쌀 때 나가잖아요. 방학 때 제일 비쌀 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1년에 몇 억씩 투자해서 키운 애 그래서 30억을 투자한 거예요. 30억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얘가 삼성에나 LG 들어간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들어간다면요 저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요. 남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단 한 시간도.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쓰게 하지 어떻게 남 뒤처거리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 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의 노동력으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스템에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좀 평화로워요. 요트도 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면서 자식도 유학도 보내고 삶이 덤덤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봉급자 생활하거나 셀프 인플루이드를 하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되면요 제가 우리에게 그걸 시켜요.
커피숍을 시키거나 커피숍 얼마 안 하잖아요. 4억 정도 들여서 커피숍 시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시켰을 거예요. 좀 편하게. 그게 편할까요? 저희 엄마도 평생을 한국 장사를 하셨어요. 평생을. 그래서 그 옛날에 건물도 빌딩도 짓고 그 옛날에 땅도 사고 그렇게 잘했는데 오빠가 사업하면서 40억을 한 방에 말아먹으면서 끝내는 걸 전 봤거든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이렇게 내가 노력한 거를 인생으로 쳐서 전 저희 언니가 8년의 사업을 안 했어요. 저희 작은 언니가 아프고 엄마가 돌아가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자기는 안 하겠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겠대요. 그래서 8년 동안 자격증을 4개인가 5개 따고 대학은 3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내 아베를 내가 언니 안 한다며 이러니까 하는 말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메를 안 하려고 8년을 아메 말고 딴 거 알아보려고 딴 거가 되면 하려고 했는데 8년 동안 찾아도 못 찾아서 그냥 아메를 그냥 할란다 이만한 일이 없더라 하면서 다시 저는요 이 시간이 시스템이 되고 소득과 시간이 확장이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이 들어오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고 싶어요. 누군가가 쓰는 치약 덕분에 내 아이 유학도 보낼 수 있었어요. 누군가 쓰는 그 치약이 여러분들이 쓰는 치약인데 저는 그 치약으로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걸 연결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나사못을 사줘서 쿠팡의 김범선 의장은 하버드까지 나왔거든요. 와이프 부부가 다 하버드 로스쿨까지 나왔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1,000원, 2,000원짜리 물건 파는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뭐예요? 1,000원, 2,000원짜리 쓰는 사람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쿠팡 회원 아닌 분 손들어보세요. 쿠팡 다 로켓 회원일걸 아마? 그쵸? 왜요? 편리하다는 이유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편리를 따진 게 아니라 이익을 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쿠팡 얘기보다 아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것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간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자는 얘기 하고 싶어요. 돈은요 옛날에 생산자, 돈이 많은 사람은 공장을 지었어요. 그보다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총칼을 했고요. 그보다 돈이 좀 더 없는 사람은 도매를 했고요. 그보다 돈이 더 없는 사람은 소매점을 했어요. 그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쓰기만 하지. 소비자 했어요. 소비자. 그리고 직장생활 했죠. 목구멍이 코드청인 것처럼. 그런데 대형 할인 매장이 뭐예요? 돈이 되는 총판도면 소매를 모아서 저기 생산자 중심의 이 소비를 대형 할인 매장으로 넘어오면서 돈을 버는 구간은 자기 거를 다 모은 거죠. 여러분들은 좋으세요? 여러분 신분은 안 바뀌었어요. 계속 소비자예요. 계속 소비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아마 앞으로 50년 지나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소비자예요. 소비자. 계속 돈을 써야 돼요. 어쩌면 사회보장지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메라는 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소비자 위치에서 시프팅 하세요. 소비자 위치에 있지 마세요. 왜? 당신이 쓰잖아요. 당신이 기여하잖아요. 당신이 써줘서 우리가 돈을 버니까 우리는 그냥 공장 할게요. 우리는 공장, 좋은 공장에서 좋은 물건 납품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자를 모을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나 못 팔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파라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메에. 아메의 물건을요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메가 직접 짓거나 향수 같은 거는 프랑스 제품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 향수가 납품을 해요. 옛날에 밤 제품 있었어요. 립스 밤. 그거는요 캐나다에서 나온 성분이 있는데 그 캐나다 제품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팔았어요. 앞으로 인도 제품, 인도 시장이 연결되면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허브 제품들이 연결될 거예요. 그들이 팔아요. 파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쓰는 거예요. 뭘 팔아요? 제가 맨날 뭐 제품 뜯어서 주니까 이거 다 놔주면 니는 뭘로 파니 나보고 내가 속으로 겉으로 얘기 안 해. 속으로 멍청하게는 속으로 겉으로 얘기를 안 하죠.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아니 내가 그만큼 파는 게 아니라 했는데 자꾸 파는 거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멍청한 소리밖에 내가 더 나오겠어요. 설명을 못 듣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이해를 하는데 설명까지 들었는데도 계속 뭘 좀 팔아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얘기하면요 그냥 되돌이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악에만 되돌이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구간에 들어가 보세요. 35% 광고 유통비를 돌려드릴게요. 저희는 물건을 쓰는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쓴 당신에게 캐시백을 드릴 거고요. 당신이 만약에 누군가를 연결시키고 공유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공유한 그 사람은 당신의 회원으로 기속시켜드리겠습니다. 회원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겠대요. 제가 아까 저희 딸 안녕하세요 인사했던 그
자기 이름이 낯설어요. 제시라고 계속 불러놓으니까 승현아 하면 안 돌아보고 제시 하면 돌아봐요. 그 애가 그렇게 보이지만 상속녀예요. 전 딸이 둘 있거든요. 1년에 두 딸한테 각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3천만 원씩 물려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건물 그냥 몇백억짜리 그냥 갖고 있으면 하나씩 준 거예요. 건물은 관리도 해야 되죠. 얘는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아마 20년 지나면 얘랑 나랑 저기 딸하고 엄마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건강관리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얘가 푸시업 하는 거 하면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프랭크를 제가 항상 하는 게 있는데 프랭크를 같이 딱 했는데 얘가 저는 이제 매일 2분 넘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한 1분 30초 하더니 일어나는 거야. 엄마 어제 열심히 하세요. 저는 안 할래요. 그래서 너 왜 벌써 일어나니? 이러면서 내가 같이 그랬거든요. 제가 아직 힘이 센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쵸. 우리 애는 힘으로 저한테 덤비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힘이 세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 구간으로 넘어가 보세요. 돈을 버는 구간. 혼자가 아니라 모아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창고 보관료 안 내도 돼요. 매장 관리비 안 내도 되고 운송비, 인건비, 서비스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역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커피가 맛있어도요. 저기 전라도 있는 사람이 와서 먹지 못해요. 지역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요. 지역의 한계성이 없어져요.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요. 저기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지역의 한계성을 타파했다는 거 엄청나요. 거기다가 회원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 엄청나요.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쓸 제품을 런칭하는 것도 엄청나요. 커피를 마시다가 안 마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기분 휴지나 이런 제품들은요 다 써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그 중에 한두 개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 많은 제품 중에서 다 쓸 수도 있지만 다 안 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써야 되는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 과정에 발생하는 마진들 이런 것들이 타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아시는 분 이런 국인데 누구랑 말하면 안 되고 제약회사 그걸 고문을 다 해주거든요. 세상에 여기 얘기해도 되나? 어떤 회사가 얘기한 거 아니니까 저는 그 회사 이름도 알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요 나온 제품이 원가가 73원이에요. 그런데 약국에서요 17,000원을 팔려요. 자 계산해보세요. 몇 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분이 이 도둑놈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감수를 해줘야 돼요. 그걸 법적으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화장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갈색병 10년 전에 신문 나왔잖아요. 에스로드에 나온 갈색병 원가 얼마라고요? 10,000원 안 해요. 10,000원이 웬 말이야. 원가 1,000원짜리 그런 제품들이 17만원, 15만원을 팔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다면서 그거 받았더니 피부가 좋아졌다 이러면서 쓰잖아요. 그때 신문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 지금은 안 나오는 제품인데 아메 크리메릭스가 수입 단가가 제일 높았어요. 30몇만 원짜리가 수입 단가 10몇만 원으로 딱 이 규정을 지켜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와 진짜 대단하다. 그거 아세요? 화장품 한번 먹어보세요. 다들 표정이 아메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메하신 분들은 화장품 먹으라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발라요? 먹지도 못하는 거 바르면 돼요? 먹지도 못하는 제품을 바르면 경피동을 일릴 텐데 피부로 흡수가 되는데 먹는 거는 간에서 해독이라고 하지만 피부로 들어오는 건 해독하는 시간이 없어요. 피부로 들어오는 건 바로 세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먹어보라니까 왜 이렇게 해요? 아메 거 먹으면요 그 시어요. 그 비타민 C의 그 신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느껴져요. 저는 태워도 보고 먹어도 보고 해봤어요. 그 화장품 바르면 내가 이렇게 맛을 보게 되잖아요. 혀로 이렇게. 우리 저녁에 씻고 나면 화장하잖아요. 그 스킨을 좀 바르잖아요. 바르고 나면 입술에 붙잖아요. 그러면 혀를 딱 대면 약간 싹스근한 약간 레몬 맛이 약간 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제품의 질과 상관없는 유통비를 내가 다 지불했는데 이런 거 지불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거를 제품의 퀄리티로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시대? 이제는 접속의 시대예요. 저보고요 배달민족 하면서 김봉진 회장한테 커피 레시피 개발하거나 아니면 케이크 레시피 개발하거나 짜장면 레시피를 개발하라 했다면 김봉진 회장은 죽었지 않겠어요?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우리한테 팔아라. 내가 쓸 사람 모아놓을게 이거잖아요. 쓸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내가 아무리 떡볶이를 맛있게 해도요 아무도 안 와요. 별점이 없어가지고 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별점이 뭐예요? 배달민족에 별점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 사람 이게 맛있구나 하는데 내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내가 배달민족에 납품을 안 하면 연결 안 시켜놓으면 주문을 안 해요 사람들이. 뭘 믿고 내가 저기 가서 하지? 옛날에는 핵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언니가 먹어봤다, 오빠가 먹어봤다, 아빠가 먹어봤다, 동생이 먹어봤다 이러면서 한 가족에서 입소문도 하고 지인들하고도 먹어보는데 요새는 어때요? 다들 1인 가구도 많고 혼자 태어났고 부모님이랑 뚝 떨어져가지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서로 공유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다들 별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얘가 뭐 가졌어요? 접속을 시킨 거예요. 물건 쓰겠다는 사람. 여러분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암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배달민족이다. 배달민족에 배달을 시켰는데 엉망이야. 누가 책임져요? 혹시 누가 책임져요? 혹시 배달민족에 돈 다 돌려줘요? 책임 안 져요. 쿠팡에서 물건 샀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책임져요? 쿠팡이 책임져요? 안 져요. 아마존에서 마약 젤리가 유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아마존이 책임져요? 안 져요. 그런데 암에는요, 이 앞에 있는 영역, 접속하는 우리 보고요, 여러분들 여기 손 들고 서 있지 말고 돈만 쓰지 말고 여러분들 보고 여기에 와서 쓰세요. 물건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기 서서 여러분들도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을 십시일반으로 몇 명이라도 연결시키면 작은 소득이라도 생기니까 그 소득으로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더 원한다면 더 키워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게 다예요. 너무 쉬워서 못 알아듣나? 너무 쉬워서? 너무 쉽잖아요. 뭐가 있는 것 같대 사람들이. 18년 있어 보니까요 뭐가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요 가끔씩.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이 정도 일이면 얘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저처럼 유전공학을 한다거나 저처럼 엄마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포닥을 갔다 와야 된다거나 박사학위 하겠다면요 저는 도시락 따돌고 말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요 암회사 가면서 책을요 어마어마하게 사줬어요 제 애들한테. 그러니까 암회 하기 전에도 그렇고요. 저는 돌잔치, 백일잔치 사진 안 찍고 지금 사진 하나도 없어요. 다 책에 사줬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온 전지 중에서 없었던 전지가 없어요. 책값으로 1억대를 억대를 썼어요. 제가 책값으로 억대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책꽂이가 이만큼 높이짜리 책꽂이가 14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책 팔러 오신 분이요 와서 책을 딱 보더니 책이 너무 많으니까 책도 안 팔고 가시더라고요. 그건 틀렸어요.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은 책을 팔아야지.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은 책을 팔아야지. 책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가가지고 사람은 사요? 못 사지? 안 그렇겠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도 한 달에 책을 300만씩 쓰거든요. 책값으로. 책을 많이 사요. 많이 사면 많이 읽게 돼요. 진짜로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이게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보였어요. 저희 아이가 만약에 공부 안 됐으면 지현아 그건 하지 마라. 저희 아이한테 제가 안 사고는 원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책. 혹시나 엄마 닮아서 과학자 된다 할까봐. 근데 이제 암회사 더 되면서 그래 과학자가 된다 해도 먹고 사는 거 해결했으니까 이제 네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해라 했는데 다행히 과학자가 안 된다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애가 바이오메디컬 쪽으로 전공으로 들어갔거든요. 좀 걱정이 돼요. 한다할까봐. 그래서 내가 안 되는데 암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으로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비즈니스 모멘텀은요 집에 가서 해요. 진짜로. 내가 5분만 더 하면 돼요. 왜냐면 10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생기폰 35만 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쓰거든요. 커피숍에서 20만 원 쓴다는 말 다 있죠. 여러분 커피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셔요? 커피 가서 커피숍 가서 빵 두세 개 먹고 나면 그냥 돈이 훌렁 넘어가지 않아요? 외식이라고 와서 커피숍 가서 밥 먹고 커피 먹으면 그냥 10만 원, 20만 원 그냥 쓰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먹으면 이게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세끼 다 20년 동안 써서 다 바꾸면 2천만 원 다 안 하는. 그런데도 그 바꾸면도 그날 일치잖아요. 그래서 LG 삼성이 안 돼. 쿠팡보다. 왜냐면 세비품 위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LG 옛날에 대우 왜 망했겠어요? 때려도 안 떠지니까 망해버렸죠. 포드 왜 망했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야 사람들이 사지. 포드의 경쟁자는 포드 중고차라면서요.
옛날에 하도 고장이 안 나니까 내가 자동차를 사서 20년 타다가 그 중고로 내놨는데 내 아들이 그 중고차를 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장사가 되겠어요? 좀 망해지고 애플도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배터리 금방 나가게 만드는 거잖아. 똑똑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8,200만 원 드는 저 돈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저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 나 이제 전자제품 팔아. 이러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 사줘야 되는데 전자제품 비싼데 뭘 사주지? 토스트기 하나 사줘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 난 말하자면 왜 그런 걸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 내가 책을 좀 안 보시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파세요. 돈을 벌어요. 그건 생산자 역할이에요. 물건을 쓰세요. 돈을 써요. 그건 소비자 역할이에요. 이게 믹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만들면서 물건을 쓰면서 돈을 버는 영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물건을 쓰니까 돈을 벌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말 못하시잖아요. 말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 못하면요. 데리고 오시면 돼요. 제가 말 잘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후원한 사람 중에서 제가 말해서 후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들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앉혀놓으니까요. 강사분 말은 잘 듣더라고요. 참 신기하세요. 참 신기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경청의 지수는 관계와 반비례합니다. 가까운 사람 말은요. 누구도 안 들어요. 제가 박사인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맨날 TV에 박사가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 이렇게 그래요. 돌아가시겠는 거죠. 아니 그 TV에 박사가 나와서 의사가 이런 말 하더라 이러면서 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가깝잖아요. 가까운 사람보다 먼 사람 말을 더 잘 듣지 않나요? 남자들도 남편들도 내 말은 잘 안 듣는데 딴 여자 말은 잘 듣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 말을 왜 안 들리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번, 2번, 3번 뭐 하실래요? 쓰실래요? 전달하실래요? 가르치실래요? 저는 못 팔겠어요. 저는 그래서 가르쳤어요. 3번을 했어요. 3번은요 자산이래요.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선택하세요. 그냥 100만 원 벌고 싶으면 2번 하시면 되고요. 그냥 10,000원, 20,000원 포인트 받으려면 1번 하면 돼요. 좋은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3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에서 맥도날드가 아무리 내가 맥도날드를 잘해가지고 우런이한테 맥도날드 해봐라 해도 우런이는 나의 회원이 아니라 맥도날드의 회원이에요. 그리고 소유가 불가능하고요. 확장도 불가능해요. 근데 아메는요. 내가 언니 아메 너무 괜찮아 얘기했더니 우런이가 아메를 알리고 그렇게 이렇게 알려서 확장이 가능하고 소유가 가능해요. 이게 이해가 되면요. 아메 알아듣죠. 이거 어려운가요? 옛날에는요. 핸드폰이 이렇게 많이 안 들고 있어서 이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지만 지금은 역시 핸드폰 2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2개 갖고 있는 사람. 핸드폰에 어플 까는 사람이 될래요? 어플 깔아주는 사람이 될래요? 저는 어플 깔아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메 어플을 깔아줬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 어플로 사람들이 주문하고 오늘 아침에 저는요 1월 1일날 아침에 9시에 가서 핸드폰을 딱 열어보면 이미 천명조 동기비 다 일어나요. 왜요? 사람들이 그냥 써요. 근데 웃긴 제일 웃긴 건 왜 새벽에 사냐? 새벽 3시에도 매출이 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뭘 주문하는지. 새벽에 3시에 사는 사람 도대체 잠을 안 자는 거죠. 그렇죠? 보통 새벽 3시에 인터넷은 볼 수 있어도 제품은 잘 안 제품 사나 그 시간에? 하긴 그 시간에 옷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어플을 깔아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해주세요. 아메 비즈니스 장점은요. 자본 없어도 돼요. 학력요? 없어도 돼요. 경험 없어도 되고요. 기술, 정년, 파산, 파업, 산재, 채무, 종업원, 외상, 손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메 비즈니스 장점이에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건기 없기 때문에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10년 뒤에 해도 되고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라면 사업을 하는데 한 20억, 10억 끌어 뽑아놓고 해보세요. 아마 열심히 할걸요? 근데 아무것도 건기 없잖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안 와요. 다리가 찌뿌둥해도 안 오고요. 가기 싫어도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는요 알아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칠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모아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여행지거든요. 반복적으로 갔던 데는 책 가지도 않았어요. 미국은 더 많이 갔겠죠? 아프리카는 몇 번 갔는지 몰라요. 이번에 가면은 3번째겠네요. 아프리카가. 저희 아이 재작년에 졸업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저희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저희 아이가 혼자서 여행 가가지고 찍기도 하고 파트너들 제주도 여행 내가 쏘아가지고 같이 놀러도 가기도 하고
저희 엄마 꿈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할 때 유럽에 엄마 모시고 다녀올 수 있고 엄마랑 함께할 시간을 쓰는 딸이었었어요. 참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 꿈이 알래스카에서 낚시하는 건데 그 꿈도 이뤄줄 수 있었고, 제 꿈인 체코에서 발레 보는 거 제 꿈이었는데 그 꿈도 이룰 수 있었고, 저희 아이를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하는 대학 유럽에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학교를 갔을 때. 그리고 애들 어렸을 때 똥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아주고 바빴거든요. 정말. 그래서 남들이 저희 형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돈 번다고 돌아다닌다고 애를 제대로 못 키워서 애 인성 망가지면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가 잘못 크면.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사회 망할 수 있지만 아이가 잘못돼버리면 끝장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요, 그 흔한 애들 뭐 이웃고 하면 엄마들이 애들 머리 디디디도 막 하고 하잖아요. 전 그 흔한 것도 안 해봤어요. 일주일 내내 밤에 2시간씩 일을 잡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건강 생각하고 했던 엄마인데 암해하면서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생각 제일 두렵지 않아요? 근데 확신이 있어서 어떤 확신? 이 일을 오래 하신 리더님들의 자녀분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있었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내 아이는 나를 따라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들이 어딘지 강이 어딘지 산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애들은요, 동물원도 못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돌고래랑 같이 수영도 하고요. 매년마다 제일 좋다는 데는 다 데리고 가요. 얘는 너무 복이 많아서 미국의 스폰서님이 트리플 다이아몬드거든요. 근데 스폰서님 트리플 다이아몬드니까 미국의 다이아몬드 여행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통째로 빌려서 놀아본 적 있으세요? 아메스키를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미국 가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스튜디오를 아메가 다 빌려요. 그래가 딱 택을 딱 채워놓고요, 아무 가게나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타요. 재밌게. 그렇게 안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요, 매년마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게 가치로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카보스는요, 스폰서님이 스위트룸을 2개를 샀어요, 통째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맨날 그 멕시코 가면요, 김스 패밀리, 스폰서님 김남대기니까 김스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김스 패밀리 맨날 서비스 서빙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게 해줬어요.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이 꿈판에 제가 나왔고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다 보여줬는데 바빴어요. 암에서 만나고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 때도 많았어요. 애들 잘못 클까봐 걱정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있죠. 혹시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나아질까?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여러분들 모시고 스폰서님한테 꼭 사업심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18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안전한 일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폰서 말고는. 그래서 스폰서님 좀 꽉 붙들고요, 잘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더 멋진 공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